저는 이상철입니다. 이른이 되어서야 깨달았죠. 인생이란 건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명문대를 나와 5급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는데 정년퇴직 후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 경비원이 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엔 그저 시간이나 때우려던 일이었는데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3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간단히 세수를 하고 경비실로 향하는 길,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이른 조깅을 나온 주민 한두 명이 지나갈 뿐이었죠.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젯밤 근무자가 남긴 일지가 보였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고 다만 5층에서 새벽 2시경 소음이 있었다는 기록만 있더군요. 저는 차근차근 일지를 읽어보고는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점검, 방문자 주차 관리, 택배 정리까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거든요. 6시가 되자 아파트 곳곳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주민들의 분주한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죠. 저도 슬슬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변을 점검했는데 역시나 몇몇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군요. 플라스틱 통에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엔 비닐봉지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쓰레기를 다시 분류했습니다. 공무원 시절부터 깔끔한 성격이었던 저로서는 이런 일도 나름 보람을 느꼈죠. 오전 7시경부터는 출근하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특히 3층에 사시는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경비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라며 밝게 인사해 주셨죠. 하지만 모든 주민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간혹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계셨어요. 2층에 사시는 젊은 부부는 지나가면서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8층에 어떤 남자분은 택배를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죠.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별의별 일 다 겪어본 저는 이런 일들쯤이야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며칠 후 토요일 평소보다 조용했던 아파트에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전 10시경 승용차 한 대가 방문자 주차구역이 아닌 주민 전용 구역에 멈춰 섰더군요. 차에서 내린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를 보니 어딘가 군인이나 경찰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다가가서 정중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여기는 주민 전용 주차구역이라서요. 방문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깐만 있을 건데 뭐가 문제냐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바로 박선우라고 하는 군인이라더군요. 12층에 사시는 박 씨 부부의 아들로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오는 효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효자답지 않았습니다. 불법 주차는 기본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오히려 화를 낸다는 점이었죠. 그 주 일요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박선우가 또다시 주민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는 당당하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그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문자는 방문자 주차장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박선우는 이번엔 아예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경비원 주제에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다른 경비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규칙은 규칙입니다. 다른 주민분들께 피해가 되니까요. 그러자 박선우는 눈을 흘기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차를 빼지는 않더군요. 그날 오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선우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왔는데 분리수거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아무 통에나 버리려고 했어요. 저는 다가가서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선우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할아버지가 그럼 하든가. 왜 못해? 이 정도도 처리 못하느냐고요?
박선우의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공무원 생활 35년 동안 어렵고 황당한 상황들을 꽤 겪어봤으니까요. 젊은 양반, 화를 내실 일이 아닙니다. 규칙을 지켜달라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박선우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규칙하지 마세요. 경비원 주제에 뭘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경비원 주제에라니요? 저도 한때는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했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때 박선우가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게 툭 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는 미처 피하지 못했고 봉투가 터지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제 얼굴과 옷에 그대로 쏟아졌어요. 김치 국물과 밥알 그리고 각종 음식 찌꺼기들이 제 몸을 적셨습니다. 냄새는 말할 것도 없었죠. 순간 아파트 단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은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선우는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돌아서서 차를 몰고 아파트 밖으로 쌩하니 사라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어요. 6층에 혼자 사시는 이민자 씨였어요. 60대 초반의 단아한 여성분이셨는데 평소에도 저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던 분이었죠. 민자 씨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와서 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너무하네요. 민자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저를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자 씨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라며 더럽혀진 제 옷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옷 제가 가져가서 깨끗하게 빨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뒤 당신 집에서 깨끗한 티셔츠를 가져와 저에게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서글펐어요. 명문대를 나와서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붙고 고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공무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어려운 민원인들을 많이 만났었죠. 화를 내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심지어 위협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었고 나름의 권한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아파트 경비원일 뿐이에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별일 아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나라실 한평생 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죠.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자 씨가 깨끗하게 빤 제 셔츠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말끔하게 빨았어요. 그런데 얼룩은 다 빠지진 않네요. 몇 번 더 입고 새 걸로 사셔야겠어요. 그런데 셔츠만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보온병에 따뜻한 차까지 준비해 오셨더군요. 놀라셨을 텐데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민자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분이 원래 그런 분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민자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평소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그러네요.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며칠 후 박선우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방문자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지 않고 아예 화단 앞 보도에 주차했어요. 완전히 불법 주차였죠. 게다가 다른 주민들의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는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지나다니기 어려워요. 그러자 박선우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창피 안 당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규칙은 지켜주셔야죠. 박선우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규칙이요? 경비원 할아버지가 무슨 규칙을 따져요? 그때 마침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 서너 명이었는데
갑자기 그중 한 아이가 물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경비 아저씨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가 외치더니 박선우를 향해 물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가세해서 나쁜 아저씨, 경비 아저씨는 착한 분이에요 하며 물총 공격을 감행했어요. 박선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야, 그만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의 물총 공격은 생각보다 정확했어요. 박선우의 셔츠는 금세 물에 젖었고 머리카락도 엉망이 되었죠.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들이 저를 위해 나서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박선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차 유리창에 대고 계속 물총을 쏘며 미안하다고 말해요. 경비 아저씨한테 사과해요 하고 외쳤죠. 결국 박선우는 시동을 걸고 황급히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 나쁜 아저씨가 또 와도 우리가 혼내줄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너희들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제가 말하자 아이들은 씩씩하게 웃으며 놀이터로 돌아갔어요. 이 사건 이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박선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분들도 이제는 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경비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 저런 사람 때문에 속상하셨죠? 주민들의 따뜻한 위로가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멀리 살고 있는 아들 민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이는 현재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해주는 효자였어요. 아들아, 아버지 목소리 들리니? 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민혁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늙어서 이런 일까지 겪으니 서글프구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민혁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혁이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만간 한번 뵈러 갈게요. 민혁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하고 단호한 톤이었죠. 그래, 아들아. 바쁠 텐데 굳이 올 필요는 아니에요, 아버지. 꼭 가야겠어요. 며칠 후 금요일 오후 아파트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평범한 차가 아니었어요. 뭔가 공식적인 느낌이 드는 차량이었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육군 정복을 입은 민혁이었어요. 대령 계급장을 달고 온 우리 아들이 오늘따라 늠름해 보였습니다. 민혁이는 똑바로 서서 저에게 정중히 경례했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정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말입니다.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경비 아저씨 아들이세요? 대령인가 봐. 와, 정말 멋있네요.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도 자랑스럽고 주민들 앞에서 당당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감사했어요. 민혁이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후에 나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처리할 일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민혁이의 표정에서 뭔가 확신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도 단정하고 표정도 어딘가 굳어 있었죠. 저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지켜봤는데 박선우는 조용히 아파트로 올라가더군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에게 귀띔해준 얘기였는데 박선우가 군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부하 장병들에게 폭언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부당한 업무 지시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혁이의 육사 동기가 박선우의 직속 상관이었다고 해요. 민혁이가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를 위해 이런 일까지 해준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박선우의 평소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거죠. 군 내부에서의 문제들이 그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고 그 화풀이를 저에게 한 것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유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선우가 부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선우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깊이 사과했어요. 경비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네요. 박선우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며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박선우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박 대위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괴롭힌 부하들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박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박선우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그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봤어요. 박선우는 그날 이후로 아파트에 올 때마다 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꼼꼼히 하고 주차 규칙도 잘 지켰어요. 이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나니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따뜻해졌어요. 누구보다도 민자 씨가 저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경비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민자 씨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어요. 혼자 드시기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만든 반찬인데 같이 드실래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담긴 도시락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안 되는데요. 저 뇌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뭘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제법 농담도 나누게 되었죠. 민자 씨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자 씨는 5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명절에나 볼까 말까 한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저도 아내를 4년 전에 보냈고 아들은 부대가 멀어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민자 씨에게 작은 화분을 선물했습니다. 동네 꽃집에서 정성스럽게 고른 국화 화분이었어요.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민자 씨가 화분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꽃을 주시다니. 너무 고마워요. 그때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주말에는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민자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자 씨와 함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민자 씨가 말했어요. 상철 씨, 요즘 정말 행복해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 할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자 씨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주민들도 저희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6층 아주머니 정말 잘 어울리네요. 보기 좋아요. 두 분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원의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른이 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설렙니다. 오늘은 민자 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니요. 제 인생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기대됩니다.